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바다 생물의 목숨을 앗아가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서 사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선에서 버려진 폐허구 때문에 바다 생물이 걸려 죽는 유령업, 고스트피싱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제주 바다 생태계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먼저 폐허구 때문에 발생하는 고스트피싱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김병혁 교수 그리고 현장 취재를 했던 하창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창훈 기자. 네. 이 바닷속 폐허구에 바다생물이 걸려 죽는 고스트피싱이 심각해서 제가 취재도 했는데 이 고스트피싱이 뭔지 구체적인 설명으로 좀 시작을 해보죠. 최근에 그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기사 중에 하나가 그 상갱이라든지 바다거북이 그물에 걸려서 죽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 오염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런 관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홍보 자료로 이렇게 그물에 걸려 있는 해양 생물들 이런 그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바로 고스트 피싱이라고 부릅니다. 뭐 영어로 고스트 유령과 피싱 어업을 합친 용어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은 버려진 그물 등의 그 바다 생물이 걸려 죽고 또 이것이 먹이가 돼서 다른 생물이 또 걸려 죽고 하는 게 반복되는 현상. 이것을 바로 고스트 피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김영혁 교수께서는 언제부터 고스트 피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예, 사실 이제 그 어구어법 개량 그 연구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그 어구어법을 이제 개량하고 개발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는 어족 자원이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하다 보니 또 어떤 이런 환경에 대한 폐허구들이 이제 그 도출되면서 제가 이제 2011년에 그때 이제 뭐 논문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쭉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지난달에 그 제주대학교 실습선 아라오 직접 동성에서 고스트피싱 상황을 취재하고 오셨는데 직접 먼바다 나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던가요? 사실 김병혁 교수께서 많이 그 협조를 해주셔서 좋은 취재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 아라오에 탑승해서 실제 바닷속에서 건진 폐허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바닷속을 확인했더니 아주 심각했습니다. 온갖 폐허구들이 확인됐는데요. 대부분 조업 중에 그 손상돼 버린 폐허구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물과 통발 등이 뒤엉켜 있었고 심지어는 그 마대에 버려서 일부러 버린 것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꺼낸 폐허구에서는 그 고스트피싱이 그대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각종 물고기가 그대로 걸려 있었고 뭐 일부는 상당 시간이 지났는지 부패되는 부패도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살아있는 물고기까지 그대로 걸려 있어서 고스트피싱이 실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그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 차례 고스트피싱 그 실태 조사를 하신 거로 합니다만은 제주 지역 뭐 몇 군데에서 조사를 하셨는지요? 예, 뭐 저희들이 뭐 지금 뭐 조사한 거는 한 뭐 10여 군데로 이제 그것도 일부 지역이 극한합니다. 이제 전체는 하지 못했고요. 일부 지역에 이제 그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이제 상황은 아주 이제 심각했었습니다. 뭐 자망어구라든가 뭐 특히 통발 이제 가장 이제 고스트피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어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10여 군데 조사하셨는데 조사한 지역마다 전부 다 상황이 지금 심각한가요? 대부분 뭐 심각했었습니다. 뭐 조사한 지역이 수심이 어느 정도나 되는 지역인가요? 보통 이제 근해어장으로 수심이 한 뭐 70에서 한 110 비교적 좀 깊은 이제 근해어장에서 이렇게 그 깊은 수심이다 보니 아마 이렇게 분포 조사라든가 뭐 현황은 추측은 할 뿐 아마 구체적인 아마 이제 정량적인 이제 양은 추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스트피싱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해진 게 이 어선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폐허구가 엄청나다면서요. 제가 뭐 살펴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만 한 4만 톤 넘게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육상으로 가져다가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어민들이 왜 바다에 버리나? 이게 너무 처리 비용이 비싼가요? 이게 그 통계 아까 4만여 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기관마다 통계가 다르긴 합니다. 이 4만 4천 톤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자료인데요. 그 국내 연근에서 사용 후 방치되는 폐허구 이런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거율 같은 경우는 57%에 불과해요. 뭐 그런데 그 최근에 그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아주 많아졌지 않습니까? 뭐 이들이 버리는 폐허구까지 감안하면 그 양은 정말 가늠하기도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버려지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어업인들이 그 조업하다가 어구들이 파손되는데 그
배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그 배의 공간이 아주 협소하지 않습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저장할 장소가 없게 되는 것이고 뭐 그래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쌓아둔 상태로 조업을 하다 보면은 뭐 어선 안에서 그물에 걸려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야말로 바다에서는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조업 중에 함께 끌려오는 그 이미 버려진 폐어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내 것이 아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그 고스트 피싱 때문에 바다 생물이 걸려서 죽다 보니까 어획량도 좀 줄고 이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1년에 뭐 수천억에 이른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금액이 추산된 게 있습니까 혹시? 이게 또 기관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긴 한데 현재 그 나오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은 고스트 피싱에 의한 그 피해액은 연간 한 4천억 원 전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우리나라 그 한 해 어획량의 10% 정도가 이 고스트 피싱으로 사라진다고 보면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 피해액 추정은 어디까지나 그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아까 교수님께서 한 100m 정도 바다를 말씀하셨는데 심해 그러니까 뭐 특별한 장비가 없이는 도저히 파악이 불가능한 바닷속 상황이 어떤지는 사실상 뭐 조사된 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어느 바다에 어느 정도의 폐우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또 어느 정도의 고스트 피싱이 발생하는지도 전혀 뭐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때문에 뭐 더 큰 문제는 이 고스트 피싱 문제가 뭐 오늘 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물이 그대로 바닷속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썩기까지 한 뭐 완전 분해되기까지 한 400에서 500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뭐 계속해서 고스트피싱이 반복하니까 이 발생하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심해에서 이 고스트피싱 실태 조사가 된 적이 없고 주요 어장도 한 적이 없다. 정부에서 이 고스트피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가요? 뭐 최근에 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있는데 관심이 이제 뭐 생긴 거죠 최근에. 뭐 최근에 이제 많이 그 뭐 법도 이제 제도화해가지고 생기는데 결국은 이제 뭐 정부에서만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뭐 어민이라든가 이런 학계들도 총체적으로 같이 협력해야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어떤 대책들 고민하고 있던가요? 뭐 지금 보면 뭐 뭐 생애 주기별 해가지고 이제 어구가 이제 그 제작되면서부터 이제 그 처리 과정까지 그 기능을 이룰 때까지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어구 실명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아마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가 이 바다 뭐 생물들한테 위협적인 요인이지만 또 조업하는 어민들하고 이 해녀들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지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어구 사용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자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그 폐어구를 바다의 지뢰라고 부르고 있는데 폐어구가 그 바다 속에 가라앉기도 하지만은 중간 바다에 이렇게 떠 있기도 하고 이게 수면 바로 밑에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수면 바로 밑을 뭐 떠다니다 보면은 그 어선이 이동을 하다가 스크루에 감기는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 통계를 보니까요. 그 제주에서는 사흘에 한 번꼴로 이런 그 스크루 감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 때문에 만만치 않은 수리 비용까지 발생을 하고요. 뭐 어민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른 배를 이용해서 인양을 해올 경우에는 최소 기름값 정도는 줘야 하고 스쿠버가 들어가서 이 걸린 그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 최소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그물은 그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은 스쿠버 다이버들이나 뭐 해녀들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그물의 특성상 그 물 속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뭐 이게 그 스쿠버들의 장비에 살짝 걸리면은 스쿠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딱 봤는데 보이는 것은 전혀 없는데 누가 잡아당긴다. 뭐 흔히 말하는 뭐 물귀신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호흡이 좀 곤란해지고 뭐 아무래도 뭐 산소통이 있긴 하겠지만은 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스쿠버들은 최소 2인 1조가 이렇게 잠수를 하는데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물을 제거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해녀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뭐 같은 구역에서 여러 명이 조업을 한다지만은 뭐 산소통도 없고 물속에서는 사실상 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혼자인 상황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하면은 당황하다가 호흡이 달라지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이 깊은 바다에 그 또 바닥에 폐어구가 오랜 기간 계속 쌓이게 되면
이 바다 생태계는 아주 치명적일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생태계 변화들이 좀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예, 사실 이제 뭐 그 가장 뭐 그 주요 원인은 이제 피해가 이제 뭐 어업 자원 소실 예. 그리고 또 이제 생태계 파괴 또 이제 이 사실 그 폐허구라는 거는 그 어구의 기능을 잃지만 바닷속에서는 어구의 기능이 살아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그 자원 소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아까 그 하정 기자님께서 얘기했지만 뭐 이 해양좀 바다거북이라든가 고래류 예. 또 뭐 그 스쿠리에 의한 뭐 이런 사고들이 예. 있게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마 그 어업 자원 소실이 이제 가장 크지 않나 예. 생각됩니다. 사람이 고기를 잡는 게 아닌데 그냥 버려진 그물에 고기들이 잡히다 보니까 유령이 고기를 잡는다 그래서 고스트 피싱이라고 그렇죠. 붙여진 그러니까 겁니다. 이제 기존의 어구에 꽂히면 사라지면 예. 다시 와서 꽂히고 사라지고 꽂히고 계속 예. 이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이 고스트 피싱이 심각해지니까 고스트 피싱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수거하겠다고 하는 봉사단체들도 생기고 있다면서요. 네. 예. 뭐 저희가 만난 단체는 고스트 다이빙 코리아라는 단체였는데 그 지난 2018년 정식 승인을 받고 활동 중인 그런 단체였습니다. 뭐 심각해지는 고스트 피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비 부담까지 해가면서 수중 정화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비슷한 단체가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스트 다이빙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또 떼어져서 다른 단체가 형성이 되고 예.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정말 그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민간 단체이다가 보니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일 텐데 특히 그 수거된 양이 아주 많을 때는요. 뭐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바다 바깥쪽으로 이제 끌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이 예. 안 되다 보니까 뭐 이들만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 부정적인 시각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분들이 그 잠수할 수 있는 그 깊이가 한 수심 25m에서 20m 정도 이런 마을 어장입니다. 마을 어장에서 뭔가를 갖고 나오면은 뭐 마을 사람들이 예. 뭘 갖고 나오느냐 이렇게 이상한 시각으로 뭐 잡고 이런 나오는 줄 부분이 알고.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주도 내 일부 수협에서 수거 보상금을 주면서 폐허구를 수거하고 있고 부산에 있는 대형기선 저인망 수협에서는 2017년부터 이 자체적으로 폐허구를 수거하고 있다면서요. 네. 현장 취재 저희 다녀왔습니다만. 네, 저희들이 그 대형기선 저희망 수협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어민들을 동원해서 폐허구 수거 예.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수협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요. 지난 2017년부터 폐허구 수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수거한 그 폐허구만 한 10,000톤 가량이라고 하고 주로 그 휴어기를 이용해서 폐허구 수거에 나서면서 어민들의 조업도 많이 없앴습니다. 하지만 그 여기도 분명히 한계가 분명합니다. 뭐 우리 어선들이 벌이는 위치는 어느 정도 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 역에 우리나라 어선들만 조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뭐 최근에는 뭐 중국 어선들이 조업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버리는 그 그물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 김병 교수님이랑 아라오에서 이제 그 해저에서 끌어올린 예. 그물들을 확인했을 때 중국 어선들이 사용하는 그물들도 확인이 됐거든요. 예. 이 그물들이 어디에 버려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 10,000톤이라는 양이 적지 않은 양이지만은 이제 어느 바다에 어느 정도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폐허구를 수거해 오면 어민들에게 수거 보상금을 주는데 이게 정부 보조금인데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금방 바닥이 나서 결국 폐허구 수거에 뭐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한림 수협이나 예. 뭐 추자도 수협, 제주시 수협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폐허구 수거하는데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림수협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 제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폐허구 수거장이 네.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0리터들이 그 폐허구 수거용 마대도 제작해서 어민들에게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마대당 3만 원씩 예. 그 수거비를 지급해 왔는데 당연히 그 폐허구 수거 효과가 컸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한림수협 같은 경우에는 그 배정된 예산이 2억 8천만 원 예. 정도인데 1년에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몇 개월 지나면은 그 모두 소진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5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하면은 예산이 모두 소진돼서 뭐 나머지 7개월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5개월은 같습니다. 수거하고 7개월은 버려지고 뭐 그런 뭐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부에서
폐허구 수거 보상금 뭐 몇 푼 정도 쥐어주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 고스피싱 폐허구 수거 대책에 대해서 좀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뭐 문제가 계속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그 폐허구 저감을 위한 뭐 생애 주기별 이제 어구 관리라든가 어구 실명제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해양 폐굴 및 그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해가지고 아마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을 해가지고 아마 9개 부처가 예. 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항에 이제 예.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9개 부처가 모여서 회의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대책하는 그래도 이제 고무적인 거는 이제 9개 부처가 예. 정부에서가 이제 차관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다는 게 아마 차관급으로? 예, 큰 의미를 두지 않을까 이제 생각됩니다. 예. 근데 문제가 또 이게 작은 지역 수업 차원에서 폐허구를 수거하다 보니까 막상 수거해와도 보관할 장소도 없고 처리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이 폐허구가 썩고 악취 풍기고 해서 지금 오히려 2차 오염이 발생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찾은 곳이 추자도였는데 예. 여기도 그 수거 예산이 편성돼서 마대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수거를 해와도 마땅히 처리할 장소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폐허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그 폐허구에는 고기 찌꺼기들이 많이 그 상당량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바로 가져왔기 때문에 염분도 상당합니다. 또 물기도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이고 당연히 그대로 놔두면 예. 부패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뭐 저희들이 직접 확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구더기도 생기고 이 과정에서 냄새도 풍기고 2차 오염 피해가 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림 수협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잘 된 사례긴 한데 저희들이 찾아가 봤는데 여기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허구 보관하는 장소가 있긴 했지만은 그런데 그 폐허구 보관하는 장소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계속 놔둬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제철업체가 수거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은 뭐 같은 상황이 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폐허구 그리고 해양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폐허구 처리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뭐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어민들이 이제 그 입항해가지고 예. 예,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 어민들이 이제 그 폐허구를 가지고 예. 집화장까지 간다는 것도 이제 거리가 멀어가지고 예. 이제 어떤 이런 운반 수단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바로 이제 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예. 상황도 있어가지고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 봤을 때 뭐 예산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배를 대면 쉽게 수거한 폐허구를 바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이 근처에 조성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뭐 하면 뭐 이제 그 집화장까지 이제 예.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운반 할 수 있는 그 거리라든가 무게도 뭐 상당하니까. 시설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이 아주 많이 예. 이제 미흡하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폐허구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바다 환경 오염 그리고 어족저온 감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 좀 국제적인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는 뭐 어떤 그 하나의 뭐 우리 그 지구 예. 상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해양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엔 환경연합 국제협약 제정 예. 논의가 이제 아마 시작되는 걸 알고 있고 아마 2022년에 이제 5차 이제 유엔 환경총회에서 이런 해양 그 폐기물과 이런 플라스틱 오염 관련해 가지고 아마 국제적인 협약 제정 논의가 아마 있을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국제적인 대책도 조만간 마련이 되겠네요. 예. 네네. 자, 그리고 이 어선에서 쓰는 그물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라서 이게 바다에 버려지면 썩는 데 아까 400년, 500년 걸린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빨리 썩는 친환경 그물이 개발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예.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강도나 뭐 내구성이 뛰어나고 싸면서도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 바닷속에 그대로 버려진다면은 그 완전 분해되는 데만 한 4,500년 정도 걸리거든요. 뭐 그동안 계속 고스트 피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건 뭐 어떤 때는 뭐 사람 예.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 문제 때문에 개발된 게 바로 생분해성 어구, 뭐 친환경 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그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그 분해되는 어구가 그 개발됐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확인했는데 뭐
그 자연 상태에서 좀 놔뒀을 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바로 부스러질 정도로 예. 이렇게 분해가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24종의 생분해 그물이 그 개발돼서 자망 어종이라든지 통발 어종 등 예. 그 모두 10종이 그 영업 현장에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지금 화면에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친환경어가 이렇게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는데 실제로 쓰는 어민들이 많지 않아서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쓰려고 합니까? 예, 그 사실 이제 그 뭐 유령업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그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뭐 높은 가격이 그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싸서. 뭐 예, 보급 사업이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어민들이 이제 선납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대체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성분해성 어구 그 관리가 이제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어구는 이제 예. 나일론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보드랍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햇볕에 맞아버리거나 이제 보관을 잘못해버리면 어구 이제 기능을 굳어버리는군요. 예 잃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나일론에 비해 가지고 그물이 뻣뻣하다 보니 예. 어의 성률도 떨어지는 부분도 아.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뭐 약 예.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기능 개선이 좀 더 되긴 돼야겠군요, 그러면. 예. 그런데 이 친환경 금을 사는데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보조금도 워낙 쥐꼬리만큼 해서 이 친환경 금을 아까 나온 그 생산하는 공장에서 금을 안 사가니까 1년에 6개월밖에 작업을 안 한다면서요. 네, 그 저희가 그 찾은 곳은 부산에 있는 한 그물 예. 제조업체인데 그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한 생분해성 어구를 지난 2008년부터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500kg 정도의 그물을 생산을 하는데 그 문제는 가동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산 때문인데 일반 그물보다 생분해성 그 그물값이 비싸서 어민들에게 뭐 그물값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매년 그 보조금이 빨리 바닥이 나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계속 생분해성 어구만 생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 없다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 생분해성 어구가 그 기능성이 아주 많이 좋아졌거든요. 좋아져서 이제 조금씩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하는 예.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예산 문제에서는 좀 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2006년부터 이 폐어구를 바다에 버리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이 어구 실명제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어구에다가 어떻게 이름을 새기는 겁니까? 어떻게, 그물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나요? 뭐 어구 실명제란 말 예. 그대로 그 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가지 도구의 소유자의 그 실제 이름을 밝혀 적는 제도 이렇게 예.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은 어디에 이름을 밝히느냐 이게 사실 어민들 사이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어구라면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물을 예.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가느다란 실로 연결된 그물 어디에 뭐 이 사용자의 이름을 넣을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예. 논란이 나오고 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되는 좀 그 어구 실명제 중에 하나가 바로 깃발인데 예. 그물이나 통발 같은 것을 이제 바닷속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을 때 여기는 내 구역이다, 내 그물이나 내 통발이다 이렇게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자신을 표시할 수 있는 깃발을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아 누구의 통발, 누구의 그물이다. 그리고 또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구 실명제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뜻 듣기도 좀 뭔가 좀 아니다 싶은 감도 좀 있습니다만 어구 실명제 시행 중인데 참여하는 어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효과가 좀 예상보다 안 나오고 있다던데 어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이게 의도는 상당히 이제 예. 뭐 좋은 의미인데요. 이제 일단은 이제 어민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과거보다도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데 예. 어떤 기후 변화나 예. 뭐 해양 세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따라 이거 규제가 또 심해져 가지고 예. 어떤 이런 반발심도 있고요. 또 그 어구 그 보증금 제도에 따른 그 어업인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어구 가격이 이제 높아지는 것에 이제 어떤 부담도 될 것이고 또 어업 자체로서 이제 그 손이 많이 가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집화장까지 폐어구를 예. 뭐 이동하거나 이제 이런 단계에서 이제 어업인이 이제 뭐 일손이 이제 예.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예. 꺼리지 않는가 이제 생각됩니다. 이 어구 실명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이름이 새겨진 어구를 끄집어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 조항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처벌 조항도 있겠는데 근데 뭐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걷어내더라도 예. 사실 이제 그 바다에서는 유실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버리지 않고 이제 조업하다 보면 뭐 요즘에 보면 한정된 어장에 조업 변경을 하다 보니 이게 어구끼리 겹쳐가지고 이제 유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책임감을 해주면 예. 아무래도 그 책임감을 갖고 아마 이제 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몇 차례 나왔습니다만 이 수거된 폐허구 가운데 상당량이 중국 어선에서 버려진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고스트피싱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 좀 적어도 중국과는 공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 사실 뭐 최근에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뭐 중국에서 보면 이제 범장망 특히 이 범장망은 이제 불법인데요. 이게 예. 그냥 쳐놓고 만약에 이게 걷어가지 않아 버리면 그냥 바다에 있으면 대규모 이제 어린 고기라든가 예. 이제 진짜 그 고수 피싱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럼 될 그가 수- 작은 건가요? 예, 그러면? 아주 작습니다. 아. 아주 작고 또 길이는 무려 뭐 이렇게 한 뭐 250m 정도까지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어족들도 안에 예.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예. 유실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봤을 때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근데 뭐 최근에 보면 뭐 국제적으로 해가지고 뭐 예. 중국과 이제 어떤 이런 국제적인 이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제 많이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버려지는 폐허구로부터 바다 생태계, 바다 생물도 보호하고 또 어떤 어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쉬운 방법은 폐허구를 버리지 예. 않는 것입니다. 뭐 버려지지 않는다면은 지적된 문제들도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뭐 그런데 바다에서 발견되는 폐허구가 모두 그 버려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유실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유실됐더라도 그 바다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어구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뭐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어구 사용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하면서 예. 사용하는 거거든요. 뭐 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버리지 말아야 그 다음에 이런 예.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인하고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버리지 않으려면 가져왔을 때 가져올 와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아마 그 대책들은 이제 예. 많이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버리지 않고 얼마나 이제 그 어민들이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처리하느냐가 예. 이제 뭐 이런 문제가 달려고 있고요. 사실 뭐 이런 문제는 뭐 어느 한 기관이 예. 뭐 이렇게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사실 이 주체는 이제 어민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유령업에 의해 가지고 이제 손실은 아마 어민들이 이제 업 손실로 이제 이루어지기 예.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국가 정부나 뭐 이제 그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겠지만 이제 어민들이가 주체돼 가지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이제 이런 폐허구 분포라든가 어떤 정량적인 예. 자료들이 이제 도출됨으로써 보호 관리가 지속적인 이제 어업이 예.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고스트피싱이 깊은 바닷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냥 두면 더 심해질 텐데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 좀 가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